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빠른 진단과 정확한 분석으로 투자의 기본기를 다져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최종현 프로님과 함께 지켜볼 텐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지난주에도 역시나 요즘 뭐 하루하루 그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그 주에도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메인이 되는 이슈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혼동을 줄 수 있는 또 그러한 뉴스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런 기사를 판단하고 정확하게 이제 투자에 대한 가치를 매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새집 10채 중에 6채는 다세대 주택이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지난주에. 자,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느냐. 일단 비율을 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택 시장이라고 하면 서울에 가장 많은 이슈를 지금 현재 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신규 공급 주택이 56.3%가 다세대 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요. 31.5%가 아파트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투자나 투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뭔가 아파트에 대한 공급에 대한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 비단 제한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수요자들을 생각을 하는 공급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수요자들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즉 가격도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고 또 실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좋은 위치에 그런 모델로 이제 다세대 주택의 각광을 받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자,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볼 수 있느냐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 수요의 어떤 수요의 형태나 그리고 수요가 원하는 그러한 주거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기존까지는 여지까지는 여러 가지 정책이 쏟아지는 중에도 결국 서울 내부에서도 이런 아파트라는 모델이 어떤 가격 상승에도 더 많은 힘을 받았었고 또 다세대 주택은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좀 미비했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는 실수요가 깔리는 이 다세대 주택의 형태, 다세대나 다가구 실제로 약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어떤 그 투자 비용으로 매입 비용으로 실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 자체가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실제 수요자들이 인기를 이제 얻게 되는 그러한 형태라면 결국 나중에는 가격 가치 상승도 많이 이룰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모델로 탈바꿈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아파트 서울에 특히나 서울 내부의 아파트라고 하면 투자할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가치가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 좀 정체가 되고 또 하락이 시작이 되는 그래서 정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오히려 이런 다세대 주택이나 신규 그 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형태적으로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세대 주택이 어떤 투자가 됐을 때는 결국은 가치 상승이 많이 이루어질 것도 그 위치가 입지가 좋은 곳이 결국은 많이 상승될 수 있는 또 여력을 많이 가진다. 이런 판단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의 어떤 서울 내부의 아파트에 대한 인상과 다세대 주택에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들과는 좀 사뭇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러한 뉴스여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향후에는 실주거자들이 많이 몰리는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의 어떤 가치 상승, 그만큼 저렴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가치 상승 여력도 다세대 주택에서 조금 더 희망을 보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한 그런 뉴스인데요. 현재 뭐 최근에 가장 수도권에서 이슈가 된다면 역시 GTX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GTX가 역세권 따라 집값이 수억 차이가 난다. 뭐 기획부동산까지 등장을 했다. 뭐 이런 뉴스인데요. 자, GTX라고 하면 기존에 없던 내용이죠. 없던 어떤 교통망이 확충이 되면서 이 서울 내부 외에도 주변 수도권까지 사통팔달로 서울의 직주 근접을 가지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로 탈바꿈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GTX라고 하면 뭐 지하 50m, 60m 아주 깊게 설치를 해서 어떤 교통의 제한 없이 거의 최대한 직선로로 이런 서울과 어떤 연결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GTX망을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물론 서울 주변에 근교해서 서울에 일자리를 두고 출퇴근을 하시기에 정말 좋은 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맞지만 현재 이 어떤 GTX라는 호재 하나만으로 또 많은 분들이 그 역 주변에 특히나 역세권이라고 하죠. 이 역이 생긴다고 해서 역세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는 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니까 벌써
웃돈을 주고 사도 충분히 나중에 이익을 볼 편차가 크게 있다라고 예상들을 하시고, 이미 웃돈까지 이제 올려가는 상황에서 역세권, 아직 뭔가 계획이 확정이 된 상황도 아닌데, 이런 역세권에 대한 투자라고 해서 벌써 그곳에 많은 분들이 자금을 이제 투여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슈가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가치를 올리는, 가격을 올리는 견인 역할을 할 건 충분히 이제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이 그냥 무작정 또 길 따라 투자를 하게 되면 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것이 이런 또 호재의 앞면과 뒷면의 모습이라고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약간 예를 들어서 김포 한강 신도시를 좀 예를 들었을 때, 이제 김포 쪽으로 들어가는 교통망이 확충이 되고 뭐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또 이제 뭐 도시철도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 또 역세권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앞전에 오히려 이러한 계획이 있을 때 가치가 많이 올라갔던 사례가 있었죠. 근데 그 다음에 현재까지도 그 처음 분양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락을 해서 계속해서 이 상태를 좀 답보 상태를 가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물론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가 오르지 않았고 뭐 이제 나중에도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초반에 너무 올라가는 이 거품일 때 좀 조심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 발표가 되고 착공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런 고점을 많이 이제 경험들을 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기존의 어떤 기점으로 봤을 때 결국 이 여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역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제가 들어서 SRT라는 고속철도가 이제 개통이 됐었죠. 1월 달에. 재작년 1월 달에 개통이 됐는데, 이 어떤 SRT라는 어떤 그 호재가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 평택의 지제역을 또 이제 어떤 그 호재에 직격을 받는 부분이다.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제역 자체가 많이 가치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실제로 현재까지는 추후에는 또 지제역을 뭐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지만, 현재는 오히려 강동 쪽에 있는 수서지역, 그래서 고속철도를 이용할 때 기존의 영등포나 서울역까지 이동을 하셔야 됐던 분들이 이 수서역에서 고속철도를 이제 타실 수 있는, 탑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면서 오히려 이 시발점 역할을 한 수서역이 더 많은 호재를 담게 됐었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이런 GTX가 계속해서 개통이 되고 이제 개통이 됨에 따라서 어느 역이 정말 주요한 역이 될지를 한번 정확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단순히 역이 생긴다고 해서 그 역에 엄청나게 이제 부흥되는 역세권이 개발이 되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가치가 무작정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또 이제 큰 오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뉴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두 가지 뉴스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이 서울 수도권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제가 집중적으로 이번 주에는 다뤄봤는데요. 서울 내부의 어떤 주택에 대한 공급, 서울의 바운더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 수도권 지역에서의 공급, 이러한 공급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미 서울은 가치가 많이 올랐으니까 기회가 없지 않느냐. 자,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요. 서울 내에도 충분히 좋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모델, 지상권에 어떤 건축물을 올렸냐에 따라서 가치가 또 반등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어떠한 모델,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수도권을 볼 때도 단순하게 이런 GTX에 대한 교통망의 확충만을 보실 것이 아니고, 기존의 이 수도권에 어떠한 또 자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그 도시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이유들, 이러한 관계성을 정확히 판단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투자처를 찾아낼 수 있는 그 시야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방에 지금 어떤 가격 상승을 못 이뤄내고 있는 이 지방의 부동산 시장들은 이 서울 수도권 내용과는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수도권에 대한 어떤 기사를 준비를 했지만, 비단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 기준으로 이 지방의 어떤 부동산도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세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보실 때는 이 앞면만 보실 것이 아니고 이 뒷면에 어떤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다 보면 가지고 계신 자산이나 아니면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